아이들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을 해봅시다, 여러분.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조금 헷갈리고 뭐 외워야 될 게 한두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거고, 대화의 원리를 고려를 할 겁니다. 우리는 대화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거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반성해 보고 해야 될 거고, 공동체라는 건 우리 사회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우리 국가. 예. 담화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면 발화거든. 중학교 때 했어, 우리가. 이런 발화들이 여러 개가 막 묶여 있으면 담화야. 그냥 말하는 걸 생각하면 돼.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하는 게 담화고, 간습이라는 건 옛날부터 습관처럼 쓰이던 우리나라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담화의 간습들이 있어. 우리는 돌려서 말한다든지 좀 겸손하게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것들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그게 옳은지 혹은 뭐 잘못된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야.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할 거, 이거는 뭐 굳이 안 할 거야 우리가. 범위에도 잘 안 들어가고. 넘겨보면 대화의 소단원 학습 포인트에 대화의 원리, 뭐 실제 대화 상황 적용, 다양한 상황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거야. 왼쪽에 보면 매체가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언매 파트 할 때 조금 보긴 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수준이야 얘들아. 한 번쯤 읽어도 인쇄 매체는 어떻고 뭐 영상은 어떻고 이런 것들.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워낙 많아서 인터넷 매체가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중요하긴 하지. 자,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 보면 왼쪽에 뭐 대화라는 건 이런 거고, 대화의 원리의 개념은 이런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종류야. 협력의 원리를 보면, 여기 지문에 보면 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고, 앞에 봐 그냥. 그리고 공선송의 원리는 왼쪽에 보면 요령, 간용, 찬동, 겸양 뭐 동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령의 경률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걸 협력의 원리에 넣거나, 협력의 원리에서 아까 했던 뭐 양의 경률 이런 것들을 공선성의 원리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문제에 낼 거거든.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협력의 원리에 들어가는 놈들이 어떤 거고 공선성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거고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 딱 구분을 해놔야 돼. 탁탁 넣어놔야 돼 우리가. 그리고 체면 유지의 원리는 뭐 다른 거라서 얘는 뭐 구분 안 해도 될 거고, 그 앞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볼 거야. 자, 먼저 우리는 협력의 원리를 볼 건데, 화자와 청자가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목적, 그리고 청자, 상대방의 요구에 맞아야 되겠지. 이게 협력의 원리인데, 그림을 뭐 이렇게 뭐 해놨네, 그지? 보면 양, 질, 관련성, 태도 뭐 이런 게 있고,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긴 한데 치워 얘들아. 근데 애들이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틀려. 종류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만 하자는 거야 얘들아. TMI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적에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야. 관련성의 경률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 양의 경률은 대화에 관련은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고, 관련성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소리. 질의 경률, 태도의 경률에서 질의 경률은 구라치지 말라 이거야. 진실된 이야기, 사실만 얘기해. 태도의 경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것들이 있는데, 모호한 거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거고 얘들아.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등산하러 올라가는데 아저씨 정상까지 얼마나 걸려요? 다 와간다, 다 와간다 하잖아. 너 내일이나 이제 또 이제 시골에 뭐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갈 건데 아빠 얼마나 남았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캐놓고는 30분 더 가고 1시간 더 가지. 그런 게 뭐한 거. 중의적이라는 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전달되는 것들. 나중에 중의적 표현은 이제 우리가 문법에서 한번 할 건데, 뭐, 그리운 고향의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고향을 그리운 건지, 고향에 있는 하늘이 그리운 건지, 뭐두 가지의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중의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의를 묻는 건 거의 안 나오고, 요즘에는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얘가 어기고 있는 원리는 어떤 원리냐, 그리고 그 원리에서 얘가 어기고 있는 건 어떤 경률이냐, 뭐 보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자, 왼쪽에 있는 애 한번 읽어보자, 채민아. 여행지를. 자, 우리 여행지 하나 추천해보자 그랬어. 하니까 오른쪽에 저 안경 낀 애가 뭐라 하노? 읽어보자, 민지야, 재민아. 아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남자애는 뭐라 하노 또? 아, 일단 너무 TMI 하고 있지. 계속 읽어. 계속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문제점이 중요하겠지, 그자? 읽어보자, 윤수라. 발연성을 지키지 않았다. 음, 첫 번째 장면의 친구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여행지 추천과 관련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고 있네. 또, 적절한 양으로 말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장면의 친구가 여행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너무 많은 여행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양의 경륜을 어겼네, 그지? 관련성의 경륜과 양의 경륜은 윤수라 무슨 원리지? 협력의 원리에 관련된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나오지만 시험에는 다 섞어버릴 거야. 빨간색 볼펜 있지요. 팔 조심해. 팔 또 빠져. 자, 공손성의 원리는 일단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으로 나눌 건데 보면 봐봐. 얘는 상대한테, 얘도 상대한테, 그치? 얘는 자기한테, 얘는 또 자기한테 이렇게 나뉜다, 그자잉? 요령의 경률,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말은 줄이고 이익을 준다. 이게 부담과 이익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부담은 그냥 좀 덜하기 싫게 한다는 거거든. 부담을 줄인다는 건. 야, 너 의견 내봐. 야, 우리 이번에 소풍 갈 건데 한 사람씩 의견 내봐. 어이씨, 부담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익을 준다는 말은 정말 실제적인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얘들아. 부담을 줄여주면 이익을 주는 거야, 그냥. 부담을 줄이면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럼 부담을 늘리면 이익이 줄겠지. 간용은 용서거든. 간용이란 말 뜻은 용서인데 부담을 주는 말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야. 스스로한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말고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기한테 부담을 줘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서 말할 수 있게. 그래. 괜찮아.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말하자는 거야, 간용의 경률은. 찬동은 칭찬이고, 말 그대로 뭐 상대를 칭찬하자는 거고. 겸양은 겸손의 이야기거든. 상대방이 나를 칭찬했을 때, 맞아, 내가 잘했어 하지 말고, 아니야, 너희들이 도와줘서 그렇지 뭐 하자는 거야. 동의의 경률은 같음을 드러내는 말을 늘린다고 해서 애들이 무조건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자는 거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야. 야, 우리 마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싫어! 떡볶이 먹기 싫어! 어제도 먹었는데 뭐 난 안 먹을래! 하지 말고, 그래, 떡볶이도 맛있겠다. 네 말이 맞아. 근데 떡볶이는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피자 먹는 건 좀 어떨까? 뭐 이렇게 말하자는 거야. 무조건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시들이 나올 거야,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공손성의 원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지키는 방법들, 뭐 공손한 표현, 하지 않는 표현, 이런 것들 보면 될 거고, 다 상식적인 거야. 자, 왼쪽에 여자애가 윤수라 뭐라 너? 시우야, 모든 활동에서 내가 자료를 잘 찾아준 덕분에 오늘 글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찬성 칭찬을 하고 있다, 그지? 하니까 지호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자료를 준비한 나보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너가 더 고생이 많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서연아, 왼쪽에 뭐라 하노 여자애가? 부모님도 외출하셨으니 오늘 저녁은 편하게 시켜 먹자. 내년은 떡볶이로 확정. 남자애가 떡볶이는 정말 질려. 그저께도 먹었잖아. 그냥 밥이나 먹어. 둘 다 지금 뭔가 부담을 주고 있고 동의를 하지 않고 막 그랬다, 그지? 하니까 왼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말이 잘못됐다고 해서 떡볶이 먹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똑같이 떡볶이를 먹자고 얘기하는 걸 경유를 통해 다르게 표현하자는 거야, 얘들아. 내용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혹시라는 말을 쓴다든지, 표시해놔, 동그라미 쳐놔, 혹시 먹지 않을래 같은 뭐 물음표 같은 것들을 해주자는 거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야. 맞아, 떡볶이 맛있어. 이런 식으로 먼저 동의부터 하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는 거야. 잘 안 돼, 얘들아, 사실. 일상생활에서 보면. 나중에 너희가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뭐 연애도 하고 하다 보면 많이 싸워, 얘들아, 이런 걸로. 동의를 하는 게 잘 쉽진 않지,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보면요, 뭐 질문하는 방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말들을 집어 넣으면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요령의 경률에 가장 중요한 거, 요령의 경률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요령의 경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실생활에서 말할 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 특히 아빠한테 말할 때 좀 다정하게 좀 말해. 아빠들 불쌍해, 상처받아. 우리 딸내미가 이제 중3인데 아이고 중2병에 걸려갖고 얼마나 톡톡 쏘는지 막 아이고 미치겠다. 아빠한테 잘해라. 자, 체면이라는 건 왼쪽에 보면, 우리는 왼쪽 거만 다 읽을 거니까 너희는 이제 오른쪽 건 이따가 또 읽어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내세우고 보호받고자 하는 거겠지, 그제? 그럼 체면 유지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문장의 유형 보자, 밑에. 명령문을 쓰면 아무래도 체면을 좀 떨어뜨리겠지, 그지? 우리가 의문문을 좀 많이 쓰면 좀 존중해 주는 느낌이 좀 들어. 밑에 보면 이제 왼쪽에 야, 너 책 정리 처음 하니?
책에 붙은 청구 기호 좀 보면서 해. 처음 하니 이것도 좀 비꼬는 거잖아, 그치? 응.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진수야, 책에 붙은 청구 기호를 보면 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할 수 있지? 우리 서연이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선생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안 됩니다. 이게 그죠? 학급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친구의 실수로 빛나라만 대화방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의 깜짝 생일 파티 준비가 시작됩니다. 준영이 생일날 아무것도 모르는 빛나라가 준영이보다 먼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생일 파티가 실패됐습니다. 읽어보자, 재민아. 영지는 최빈아 때문에 준영이 들어오는 반응을 없죠. 아, 채민아 때문에 다 망쳤어. 그래. 수정이가 눈치 없게 빛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에휴 씨 짜증나 그랬겠지. 준영이가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요 앞에 거도 당황하는 빛나라를 의식하면서 그랬어, 그렇지. 답안 다 읽어보자. 영지와 수정이가 준영이의 깜짝 생일 파티가 빛나라 때문에 실패했다고 반 친구들 앞에서 빛나라에게 말하고 이는 빛나라의 공개적인 이미지. 공개적 이미지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지? 열받겠지. 자, 또 넘어가 보자. 담화 간습들이 있는데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집안에서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하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채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하고 길면 길수록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 우리가 시비 건다 하잖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래서 시비가 붙으면 뭐 싸워. 말을 좀 조심하자 이거야. 나 한번 읽어보자, 윤슬아. 한송이가 길에 가다가 닭다리 하는 늙은 농부를 만나고 제 소들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를 멈추고 선비에게 와서 귓속말로 검은 소가 힘은 세지만 일은 누런 소가 더 잘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이에 선비가 비밀도 아닌 말을 왜 귓속말로 합니까? 라고 물었다. 농부는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면 좋은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다 읽어보자, 서연아. 말은 황금처럼 아끼고 자취는 옷같이 감추어라. 깊이 침묵하고 고요히 가라앉혀 포엠이나 속임과는 접촉하지 말라. 빛남을 가슴속에 감추어두라.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리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담화 간습, 가는 말을 좀 가려서 하자. 나는 타인과 비교하는 말 하지 말자. 야, 옆집에 엄마는 어떻고, 뭐, 엄마 친구 아들은, 딸은 어떤데? 그런 말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타인과 비교하는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담화 간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라잉. 다 스스로 뽐내는 말은 감춰라 하는 것들. 쉽죠? 어렵지 않다, 이 파트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야. 그럼 오늘날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바꿔야 될까? 뭐 그대로 수용하자는 말도 맞고 수용하지 말자도 맞아. 근데 근거가 중요하겠지. 한번 읽어볼게. 재민아. 의견 1. 과거의 담화 관습을 그대로 수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담화 관습은 오랜 세월 동안 옛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경험에 쌓여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것이므로 오늘날 의사소통의 문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겸손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겸손에 관련된 게 사실 스스로 뽐내는 말은 감춰라 요거거든 다. 그러면 요즘은 사실 좀 자기 PR 시대란 말이야.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남들한테 좀 알리고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겸손을 하다고 무조건 그게 좋은 걸까? 미덕일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계속.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과거의
그렇지, 그지? 요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나중에 되면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넘어가 보자. 이것도 읽어보면, 왼쪽에 보면, 가에 나타난 다마간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는 가, 엄마 차 시간 늦어 라고 반말하고, 친구 부모님한테는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존댓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만약에 현대로 좀 본다면, 사실 친구 부모님과는 달리 친근한 관계인 자신의 부모님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어떤 다마 간습이 있기는 하죠, 우리가 요즘에. 그리고 나는 읽어보면 다마 특징이 회사에서 직책명 사용을 금지해. 그치? 이건 수평 호칭이야, 수평 호칭. 다마 간습, 수직적 질서가 강조되는 직장에서, 직장은 이제 수직적이잖아. 뭐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반말하고 밑에 사람은 높임말 쓰고 뭐 이런, 그리고 서로 직급에 따라서 상호 존중의 다마 간습과 수평적 관계가 좀 형성되고는 있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긴 할 거야. 일단 간습을 파악하면 이렇고, 갈로 2번이 중요하겠지. 별표 놓자. 자, 가에서 한번 읽어보자. 서연아.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는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자잉.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 그지? 부모와 자식 간에 격식이 없어져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좀 버르장머리 없어질 수 있잖아, 우리가.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나 이제 수평적인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것들은 어떤 긍정이 있냐 하면,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고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대, 수평이 되면. 조직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고 누구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편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근데 좀 안 좋은 점도 있긴 해. 직급과 관계없이 수평적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조직의 위계가 무너지고 조직의 위계, 조직의 어떤 질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읽어보면 될 거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말하기 과정들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잘 읽어봐.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역할을 하고 뭐 문제점들 어떤 것들 파악해보고, 매체 자료를 뭐 하는 것들도 뭐 어렵진 않으니까 보면 될 거야. 매체는 잘 안 나와, 이 파트에서는. 뒤에 읽어보면 되고, 그럼 끝나. 이렇게 쭉쭉쭉쭉 OX 했는 거 해서 매기고, 우리가. 그래서 숙제는 45까지 표시해 놓고, 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겨. 얘는 안 할 거야. 막 넘겨. 아이고, 힘들어라. 넘기면 대단원 평가 문제가 있어. 60부터 67까지. 안 배운 건 하지 말고 뺀 건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요거는 언제까지냐 하면 보자. 우리가 월요일 없고 22일까지야. 우리 월요일 수업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야. 22일 날은 두 개 다 들고 와야 돼. 미래엔도 들고 와야 되고, 김수학도 들고 와야 되고, 알겠죠? 두 개 다 들고 와. 그래가지고 할 거야, 우리가. 자, 여기까지 지금 해야 될 거 하고, 읽어야 될 거 읽고, 뭐 어렵진 않으니까.